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 76주기를 맞아 보성에서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정부 주도로 행사가 열린 지 3년 만에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참석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부모를 잃고 국가에게 외면당한 통안의 시간은 76년이 흘렀습니다. 유가족들은 어느새 노인이 됐습니다. 가족과 후손들은 그들에게 더 씌워진 빨갱이, 반란군, 감당하기 어려운 굴레를 짊어진 채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정부가 주최하는 추념식이 된 지도 3년.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참석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염원인 희생자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 인력을 새로이 보강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늦게 참석해 미안하다며 특별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의장도 책임지고 나서겠습니다. 이날 여순 사건 관계 지자체 중 순천시장과 광양시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추념식을 찾는 제주 4.3 관계자들은 지역을 넘어 역사적 아픔을 서로 같이 보듬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다, 순천이다, 구례다, 이렇게 보성이다 서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저는 4.3 여순 문제 해결에 가장 결정적인. 여순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는 지역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선 시민작가 30여 명의 민화 특별전이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편향적으로 순간 생각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와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추념식은 21일 서울과 구례에서도 열릴 예정이며 이번 달까지 각 지자체별로 전시회와 교육 프로그램 등도 개최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시범사업 대상지로 여수와 고흥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곳은 여수 여자만 갯가노을 전망대와 고흥 금이시비공원으로 국토부는 주변의 기반시설 구축을,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합니다. 양 부처는 내일 세종에서 국토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마케팅 전략과 협업과제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광양의 한 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에 장비를 투입한 영세 노동자들이 5개월여가 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경기 여건에 도산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지만 하도사에 대한 법원의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아직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황금동의 한 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순수 목질계 바이오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착공된 이 발전소 사업 현장은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내년 준공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이곳 발전소 건설 사업 현장에 최근 근로자들의 집단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즉각 체불 해결하라! 일부 기중기와 크레인 등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5개월여 넘게 밀린 장비와 노무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체불 금액만도 현재 56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여 개 사업자 밑에 저희 장비 근로자들이 포함하면 한 150명 정도가 생계가 지금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다 할 명쾌한 해법이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은 도산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 돈을 나올 때만 바라다 보니까 돌려막게 하고 한계가 왔어요. 은행에서도 압박 오고 여기저기서 압박 오고 직원들도 월급을 주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시공사 측은 공정률에 따라 현재까지 하도사에 270억여 원의 대금을 정상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도사가 경영난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제때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공사 측은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하도사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온 만큼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대안들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역의 영세 장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사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밖에 없는 장비 근로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지희입니다.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에 직행한 기아 타이거즈가 12번째 우승의 역사를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1년 만에 호랑이와 사자가 왕좌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됐는데 이범호 감독은 한국 시리즈 100% 우승 신화를 이어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리즈 불패 신화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서 반드시 12번째 우승을 이뤄내겠다.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은 한국 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긴장은 되지만 시즌 우승 이후 한 달 가까이 잘 준비해온 만큼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꼭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패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또 한국 시리즈 12번째 우승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은 기아 타이거즈가 탄탄한 전력을 갖췄지만 단기전은 시즌 기록과 상관없다면서 빈틈을 노려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충만한 기로 기아를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한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와 김도현 선수는 정규 시즌 12승 4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인 만큼 팬들에게 최선의 경기력으로 우승을 선물하겠다고 각오를 다졌고 100%의 컨디션으로 반드시 꼭 1차전 때부터 최선을 다하는 게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강점인 발을 이용해서 조금 상대를 공략할 것이고 이에 맞서서 강민호 삼성 라이온스포츠는 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 100% 우승 신화를 깨는 새로운 기록을 쓰겠다며 도발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 올라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형호 형한테 원래 그런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라고.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은 72.5%. 기아 타이거즈는 선발 투수로 부상에서 회복한 방어율 1위 제임스 네일을 예고해서 다승왕을 차지한 삼성 원태인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제임스 네일 선수입니다. 올 시즌 뭐 최고의 투수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방어율도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전통의 야구 명가 호랑이와 사자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만나는 이번 한국 시리즈는 티켓 예매 전쟁이 펼쳐질 정도로 팬들의 관심도 폭발적입니다.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팬들을 위해서 3, 4차전 원정 경기가 열리는 날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단체 응원들,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야외 무대에도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응원전을 펼치며 호랑이들의 우승을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어제 열린 홈 경기에서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전남은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35라운드에서 안산 김진현의 선제골에 끌려가던 후반 47분 발디비아가 프리킥골을 넣으며 1대1로 비겼습니다. 올 시즌 4경기가 남은 전남은 리그 1위 FC 안양과의 승점 차를 4점으로 좁히며 승격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강한 바람이 불어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16도의 분포가 예상되고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과 함께 높은 물결이 예보돼 해안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여수 돌산읍 방죽포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여성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출동한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갯바위를 덮친 파도에 휩쓸려 추락했다는 일행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가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부와 나눔을 실천해온 여수의 한 식품 기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여수에서 한일관과 한일푸드를 운영하는 박영복 씨는 결식 아동을 돕는 밥 한 공기의 기적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그의 나눔은 자녀들에게 이어져 딸 현진 씨는 1억 원의 후원금을 약정했고 아들 형용 씨도 매월 50만 원의 정기 후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부친 한승원 작가의 생가를 매입해 문학특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은 장흥군 회진면 한승원 작가 생가에 문학 관련 자료와 부녀 작가의 사진 등 콘텐츠를 담아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승원 한강 부녀 작가의 문학관 건립도 장기적으로 추진합니다. 세계정치학회가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대중상을 제정했습니다. 김대중상은 내년 7월 서울에서 열릴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에서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낸 세계적 학자에게 처음으로 수여될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도는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와 생명의 길을 주제로 한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도 마련합니다.